네,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도 성동여행 SNS에 퍼터진 김선생의 성동구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이렇게 한강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실제로 전통적으로는 대단히 물이 풍부한 금수강산의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보더라도 이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에 비해서 더 쌀 정도로 굉장히 물값이 싼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상수도 요금에 이 하수도 요금과 합하더라도 1톤당 가격이 1,000원 남짓으로,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기껏 실컷 물을 써도 흔히 커피값 두세 잔 값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값이 싼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수를 처리를 할 때 하수 처리된 것을 다시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소위 직접 의용 방식을 쓰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처리 방식은 간접 의용 방식이라고 해서 하수를 처리한 이 중수를 강에 방류했다가 이걸 다시 취수해서 다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간접 음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사막지대에 있는 지역에 비하면 훨씬 물이 풍요로운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물 부족 국가라고도 하면서도 물을 이렇게 흔히 쓸 수 있게 된 데에는 바로 이 가상수라고 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수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1kg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 때 우리는 소고기 1kg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소위 가상수, 즉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바로 물, 그것은 무려 15,500리터가 사용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고기 1kg를 수입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가상수 15,00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수입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상수 개념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가상수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매년 300억 톤에 달하는 물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소양호 저수량의 10배에 달하가 넘는 양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가상수 수입 효과 때문에 우리는 물 부족가인데도 물을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의 순환 과정을 보면 빗물이 비가 내려서 이것이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들게 되고 또 바다로 갔다가 또 이것이 증발이 되어 결국 구름이 되었다 응결되어 다시 비로 내리는 이런 물의 순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순환 과정 중에 특히 도시화가 된 이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이 도시화에 따른 많은 이런 순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포장이 됨에 따라서 표면 유출에서 도시 지역에 산증 발산량의 감소가 일어나서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하로 스며들질 않게 되니까 지하 수위가 저하되게 되면서 하천의 건천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도시화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현상에서 점차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결국 도시 자체가 이런 물의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 절차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공적으로 물순환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급배지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 이게 바로 운물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하수인 아랫물이 되고, 이 아랫물을 물재생센터에서 결국 정수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니 이것이 중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적인 물순환 과정을 통해서 상수, 하수, 중수의 순환 과정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물순환이 시작된 것은 1966년 이 하수도법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하수관에는 오수뿐만 아니라 우수, 빗물도 함께 섞여서 나가게 됨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거대한 소위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 된 것이 1976년도에 청계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인공적인 소위 물순환 시스템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수와 배수 펌프장 등에 의해서 순환 과정을 걷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중심에 중량물재생센터가 그 시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강서물재생센터 등의 서울에 크게 4군데의 물재생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순환 과정이 벌어지게 됐고요. 특히나 중량물재생센터는 앞으로의 이 물재생센터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즉 이 물재생 과정 자체를 지하로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냄새가 나지 않는 친환경적인 이런 물재생센터의 미래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100% 하수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물순환 과정이 인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서울의 하수시설은 깨끗한 물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수 처리 시설이 되겠고요. 자, 이런 하수 처리를 하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물 저장 공간으로서 빗물 펌프장과 유수지 같은 것들이 마련되게 되었고요. 하수관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하게 되어서 이런 대형 하수관로가 결국 이 하수물을 저장함으로써 홍수의 조절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분뇨 처리를 위한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됨으로써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순환 과정을 걷는 것과 똑같은 이런 생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수도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서울 하수도 과학관에는 바로 이 오수가 들어와서 중량천으로 방류되기까지의 과정을 전시설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를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과학관 내에서 과학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상수와 하수와 중수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것이 서울 하수도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과학관의 위치는 성동구 자동차 시장 3길,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로서는 5호선 장안평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8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과학관 정문까지 쉽게 접근해 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자랑거리가 바로 이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서울 하수도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물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현장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성동구에 있는 서울 하수도 과학관을 통해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